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4주차에서 선형대수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머신러닝이 필요한 선형대수 내용을 많이 다루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최적화에 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라는 것이 영어로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제가 여기 보면 사람도 최적화를 한다, 자연도 최적화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매일 선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것을 본인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그 개인의 입장에서 최적화를 항상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손해보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모든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화라는 것이 자연, 사람, 생활과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적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 텐데, 제가 사람도 최적화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예시를 통해서 최적화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프 가드라고 해서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라이프 가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래, 여기가 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느 수영을 하시는 분이 여기서 이제 바다에서 빠져서 여러분 라이프 가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라이프 가드가 그것을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위험한 사람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뭐 빨리 여기 가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A의 패스로 갈 수도 있고, B의 패스로 갈 수도 있고, C의 패스로 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 C 중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뭐 좀 이렇게 디스크리트한 예를 들었지만, 뭐 연속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좀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디스크리트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최단 경로는 직선이기 때문에 A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모래 위를 뛰어가야 하고 바다에서는 수영을 해야 합니다. 수영을. 그런데 모래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할 때 더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음, 일단 이제 좀 첫 번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 여기에서 A가 또는 B나 C가 정해지면, 모래에서 걸리는 시간 플러스 바다에서 걸리는 시간이 더해지는 것이 토탈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라이프 가드가 모래에서 뛸 수 있는 그 속도 또는 스피드가 있을 것이고, 수영을 할 때 하는 스피드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조건이겠죠, 그 라이프 가드에 따라서. 그리고 거리는 제가 선택하는 경로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거리를 뭐 D1, 여기를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1에 하면 이제 그 속도니까 시간이 될 테고, D2, S2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중에서 A, B, C를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x라고 하면, 이제 그 해변을 거쳐야 되는 거리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겠죠. x가 주어지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 d가, 이것은 주어지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x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최적화라는 대부분의 문제는 첫 번째, 무엇을 최적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변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변수 x. 이 x가 정해지면 이 문제에서는 a, b 또는 c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에서 모래에서 달릴 수 있는 속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속도, 그 제약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 함수와 변수와 제약 조건을 가지고 최적화를 문제를 모델링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에 대해서 좀 그 제가 평상 생활에서 보는 최적화의 문제를 좀 수학적인 모델로 끌고 오기 위해서 조금 더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연도 최적화를 한다고 했는데 뭐 다양한 예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희 빛의 굴절,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런 문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빛이 굴절을 하는데 왜 할까?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와 여기에 뭐그 머티리얼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뭐 굴절한다,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빛이 여기에서 여기로 가장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했고 그 결과가 이러한 패스가 나온 거라고 저희가 물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예제는 좀 재밌는 건데 개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매트고 여기는 어떤 다른 어떤 좀 부드러운 그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개미면 모르겠는데 개미가 많으면 이렇게 이러한 경로를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적화의 관점에서 설명은 동일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개미의 어떤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 최적화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사람 또는 자연에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평소에 하는 예시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적화를 조금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의 기본 요소, 그 예시를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최소화, 무엇을 최대할 것인가,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고, 변수 저희가 decision variable 또는 unknown이라고 하는 x가 되겠습니다. 이 x 값을 변하면서 목적 함수 값이 바뀌겠죠. 예를 최소화의 문제면 목적 함수를 최소로 하는 x를 찾는 것이 최적화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x가 아무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onstraint이라고 하고,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x 중에서 목적 함수의 최소 최대를 하는 x를 찾는 과정을 우리가 최적화의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최적화를 푸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문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 문제에서 objective function이 무엇인지, decision variable이 무엇인지, constraint이 무엇인지를 그 identify 하는 것을 첫 번째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최적화의 문제를 모델링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이 끝이 났죠. 그러면 최적화의 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최적화의 해를 찾는 것은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델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모델링한 최적화의 문제를 그 솔루션을 찾는다. 두 가지 프로세스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많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적화 수학 모델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최적화에서 수학적 표준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fx 보시면 이제 x가 있고 미니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이고, 그 x는 어떤 컨스트레인이 있으면 이 x가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subject2라고 해서, 그래서 제약 조건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m 개의 여러 개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 모양을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에서는 표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x라는 것은 decision variable이고, 그것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뭐 예를 들어 n 개이면 저희가 항상 벡터로 나타낸다고 했기 때문에 decision variable이 n 차원의 칼럼의 형태, 그리고 이 decision variable을 인풋으로 하는 함수가 있겠죠.
결국은 어떤 값이 나올 텐데 이 값은 objective function이라고 하고 이 값을 최소화하는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그리고 x가 아무 값을나 가질 수 있는 x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constraint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feasible reas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의 형태로 이것을 다 만족하는 x 어떤 집합이 되겠죠. 그 집합 내에서 얘를 최소화하는 x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적화의 수학적 모델이라고 하고 그 솔루션은 x 스타이겠죠. 당연히 그것을 이제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일단은 그 솔루션은 feasible한 리전에 존재해야 되고 그 존재하는 모든 에서 가장 작아야겠죠. 제가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족할 때 우리는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뭐 처음 시작을 할 때 이제 최적화라는 것에 좀 자연스러운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어떠한 생활에서 아니면 자연에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 중에 뭐 objective function, decision value 이런 얘기를 나왔지만 여기서 좀 포멀하게 제가 포멀하게 그 수학적 모델을 그 설정하는 데에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decision variable이 있고 그 decision variable을 인풋으로 가지는 objective function 그리고 그 objective function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킨다. 그리고 x가 가질 수 있는 decision variable 영역이 컨스트레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등식의 제약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이 이제 수학적 표준 모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소화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컨스트레인에서 부등식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등가 변환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최적화의 문제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소화할 수도 있지만 최대로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보시면 그 이렇게 최소화하는 문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것을 최대화하는 문제와 등가입니다. 동치입니다. 등가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 부분을 이제 여기는 이제 표준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든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니마이제이션을 통일을 했다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부등식이 있는데 이 방향으로만 있는 것 수가 이 방향으로 있을 수도 있죠. 이 방향으로 있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 그 트릭을 써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통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준화된 모델이 다양한 경우를 담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부등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호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등호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약 조건 하나에서 두 개로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을 하게 하면 이 조건과 같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표준화 모델과 같은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다시 부등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 제가 관심 있는 이 표준 모델이 생각보다는 맥시마이제이션도 시킬 수 있고 등호 방향이 반대인 것까지 담을 수 있는 최적화의 모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모델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맥시마이제이션도 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표준 모델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모델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모델링에 된 것에 최적화의 해를 구하는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는 각 모델링 문제 그래서 이 모델링을 했을 때 표준화된 꼴로 바꿀 수가 있다면 두 번째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써서 최적화 문제를 푸는 쪽에 관심이 있으신 연구자들이나 커뮤니티는 이 표준화된 문제에 대한 해법만을 고민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델링의 프로세스와 솔빙의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데 그 중간에 표준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떠한 수학적인 어떠한 문제를 표준화 모델로 끌고 가는 과정을 모델링을 한다.
라고 하고, 표준화된 모델을 기반으로 최적화의 해를 찾는 것은 솔빙의 문제이고, 이런 표준화된 모델이 있으면 뉴메리컬하게 해석적인 그 최적화 솔버를 푸는 것에도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표준화된 수학적 모델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최적화에 관한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unconstrained 또는 constrained,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있는 최적화의 문제, 제약 조건이 없는 최적화의 문제, 그것을 표준화의 문제로 보면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constraint의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최적화의 종류 중에 하나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요 컨벡스라는 단어는 볼록 최적화의 문제인데, 최적화의 문제 중에서 뭔가 볼록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최적화 중에서 또 하나의 작은 서브 프로블럼 또는 서브 옵티마이제이션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볼록 최적화의 문제를 따로 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지 보시면, 표준 모델입니다. 그 중에서 그 objective 펑션이 convex 펑션일 때 and, 그리고 그 decision variable unknown이 가지는 feasible한 리즐이 convex 셋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플러스 이 두 가지의 조건,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을 가지고 있을 때 저희가 그것을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옵티마이제이션 중에서도 그 컨벡스라는 제약 조건이 붙은 더 작은 셋의 문제인 거죠. 그 컨벡스라는 것은 컨벡스 펑션에도 걸리고 컨벡스 셋에도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컨벡스 펑션이 뭐고 컨벡스 셋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뒤쪽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왜 좋으냐? 그 로컬한 솔루션이 글로벌한 솔루션이 됩니다. 로컬한 솔루션이 글로벌한 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해를 찾으면 그것은 글로벌한 옵티마이제이션, 여기가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저희에게 또 중요한 이유는 만약 최적화의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면, 그렇게 모델링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해를 찾음에 있어서 직접 계산하지 않고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솔버인 CVX 또는 CVX 파이라는 그 모듈 또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파이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VX와 CVX 파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 클릭을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앞으로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많은 예제들을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머신러닝 문제에서 머신러닝이라는 이제 어떤 그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최적화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텐데, 많은 경우에 그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회귀분석 또는 클래시피케이션 다 해당하는 문제이고, 그렇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저희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 그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가장 이제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니까 거기에 가장 근사한 어프락시메이션 된 x들을 찾는 문제일 텐데, 이것이 옵티마이제이션의 디시전 베리어블의 해를 찾는 것과 같은 과정이고,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포뮬레이션이 되었다고 하면 제가 해를 찾는 것은 CVX 파일을 써서 그냥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찾은 그 솔루션을 가지고 제가 머신러닝의 어프락시메이션 대 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플로우입니다. 머신러닝의 문제가 주어질 테고, 이것을 옵티마이제이션인데 많은 경우에 컨벡스로 포뮬레이션이 될 거고, 컨벡스가 되었다면 저는 CVX 파일을 사용해서 그 어프락시메이트 된 솔루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 그 머신러닝에서 제가
머신러닝을 설명하기 위한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컨벡스 펑션이 뭔지, 컨벡스 셋이 무엇인지, 그리고 CBX 파일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파이썬에서 코딩을 하는지에 대한 데모도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컨벡스 셋, 컨벡스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점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내삽을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원점이라고 하면 이 x라는 포인트가 있고 y라는 포인트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저기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의 선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사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라고 하죠, G라고. 그러면 우리가 벡터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은 y 벡터에 더하기 이 성분은 x-y의 세타. 근데 세타는 0일 수도 있고 1보다는 작아야겠죠. 이것이 어떤 g 벡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렇게 하면 두 포인트 x와 y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선형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x에 따라서는 세타, y에 관해서는 1-세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모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x와 y가 있으면 앞에 계수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 근데 알파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는 둘 다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x라는 포인트가 있고 y라는 포인트가 이건 주어집니다. 그 내부를 리니얼리 선형적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은 알파, 베타를 하면 되는데, 알파와 베타가 둘 다 양수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일 때, 이것을 모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이러한 수식을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 하면, 여기서 컨벡스 펑션과 컨벡스 셋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컨벡스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볼록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볼록, 그래서 오목 함수인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이게 볼록인지 이게 컨벡스인지 다 아는데, 컨벡스 펑션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컨벡스 펑션인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점의 함수값이 있고,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를 리니얼리 인터폴레이션한 점, 그러니까 컨벡스라는 것이 수학적인 정의를 이 점이 항상 이 점보다 작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면 되겠죠. 모든 점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냐 하면 fx와 fy, 그러니까 이 값과 이 값이죠. 이 값과 이 값의 세타와 1-세타니까 이렇게 인어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고, 저희 관심 있는 것도 이 점을 계산하는 이 점과 이 점의 함수값을 넣은 거니까 x와 y의 리니얼 인터폴레이트 하는 이 값을 넣은 함수값이 이 포인트가 항상 커야지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족하는 함수를 컨벡스 펑션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컨벡스 셋이라는 것은 집합인데, 이것이 볼록한 집합이고 이것은 오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볼록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누구나 쉽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컨벡스한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컨벡스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컨벡스 셋을 디파인 할 것이냐를 보시면,
임의의 점 두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의의 점.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이 그 셋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와 여기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와 여기를 고르면 존재하지만 여기는 그 원래 포함되어 있던 셋에 있는 바깥,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컨벡스하다고 하지 않은 거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임의의 셋, 원래 있는 셋 내부에 x와 y가 있습니다. 이것은 리니어리 인터폴레이트하는 점들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셋에 들어가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하면 컨벡스 셋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컨벡스 펑션에 대한 것들, 컨벡스 셋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볼록 함수, 볼록한 집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의 관점에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디파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가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 로컬한 미니멈, 여기가 미니멈입니다. 그럼 이것은 글로벌하게 미니멈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컨벡스한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펑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컨벡스하지만 여기는 컨벡스하지 않죠. 그래서 최적화의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로컬한 의미에서는 여기가 옵티멀한 솔루션이지만 이것이 글로벌한 솔루션이 아니고 여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 이 점도 로컬한 미니멈이지만 글로벌 미니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심플하게 제가 다루는 문제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이면 제가 어떠한 식으로든지 하나의 로컬한 솔루션을 찾으면 그것이 글로벌한 미니멈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개런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